등산. 여기 처음부터 여기 서원이 있었던 건 아니고 풍악수당이라고 여기서 한 10분 정도 차 타고 나가면 풍산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고려시대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서 왔을 때 풍악수당 인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공민왕이 책하고 땅을 선물로 내렸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풍악수당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서 인구가 늘어나서 좀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가지고 풍악수당 쪽에서 새 선생에게 우리 서당을 좀 옮기고 싶은데 어디가 좋겠나요? 하니까 여기를 권하셨대요. 서해 류승룡 선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하회마을에 초상치러 내려오셨을 때 여기를 이제 정해주셨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서 풍악서당이 병산서당이 됐는데 임진왜란이 나서 불에 홀라당 다 탔어요. 예, 그래서 1605년에 다시 이렇게 중건을 했는데 1607년에 서해 선생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1610년에 여기 종덕사에 모시면서 서원으로 이렇게 형태를 갖추게 된 거예요. 서해 선생은 자기가 여기 모셔진 줄도 모르고 여기서 공부해 본 적도 없겠죠. 예.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강은 낙동강이고요. 강원도 황지, 태백 황지에서 출발하는 낙동강 물이 이게 흘러서 하회마을로 들어가서 이렇게 태극 모양으로 희가마 돌기 때문에 강하돌회, 강이 돌아간다 해서 하회가 되는 거죠. 여기 앞에 우리 들어올 때 복례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는데 복례문은 회복할 복자에 예절제자, 예를 회복한다는 뜻으로 논어의 걷기 복례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나의 나태함과 편안함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한다 그런 뜻으로 복례문 적었고요. 여기 들어올 때는 정문이잖아요. 갓을 쓰고 도포를 차려입은 선비들만 정문으로 들어오고 우리처럼 편한 복장은 옆문으로 여기 정문으로 들어왔어요. 정문 옆에 비화시 저거는 고직사라고 해서 여기 유생과 선생님들에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시중 들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 고직사 앞에는 달팽이 모양으로 생긴 화장실이 있는데 통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붕도 없고 문도 없이 그냥 아래 사람들이 쓰던 그런 화장실이 있고요. 유생들은 저기 복례문 왼쪽에 보면은 화장실도 있어요. 그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복례문을 통과하면 이제 광명지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연꽃을 심어서 고인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연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사회를 정화하는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항상 연못을 파고 연꽃을 심는다고 해요. 서원에는 주로. 그리고 여기 만대루는 앞에서 보면 이렇게 한 칸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 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7칸이에요. 정면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2칸, 27에 14, 14칸 누각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명당을 대산인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고 대산인수 여기 명당터처럼 보이는데 살림집으로는 부적합해도 학교로는 손색이 없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병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이 만대루를 설치함으로 해서 약간의 답답함을 해소시켜 준다고 해요. 산이 주는 좋지 않은 영향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해요. 이 만대루가. 저기는 유식 공간에서 놀자, 쉴식자, 선비들이 공부하다가 머리를 식히는 공간.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가 강학 공간, 교실, 경의제 적혀있는 저기가 교무실이고요. 명성제 적혀있는 여기가 교장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쪽에 집이 동제, 서재 있는데 동제는 이제 선배들이 묵었고 서재는 후배들이 묵었어요. 우리가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데 영의정이 제일 높죠. 근데 좌의정이 항상 좌측이 3척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선배, 여기가 후배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사액서원이거든요. 사액서원은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이렇게 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하는데 줄사자에 편액액자
현액을 내려주는 거죠. 그리고 땅도 주고 노비도 주고 책도 주고 이런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하는데 제1호 사액서원이 영주 부습사 그 있는데 풍기에 소수서원이라고 있어요. 소수서원이 1호 사액서원이고요. 도산서원도 사액서원이고 여기 병산서원도 사액서원이에요. 우리가 흥선대원군이 서원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다 이거 없애고 47개만 남겼잖아요. 그때 이제 해체되지 않은 서원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왜 서원이 그렇게 많이 세워졌냐 하면 이 양반들은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면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원이 난립이 됐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백성을 괴롭히면 이 서원을 유지하려면 또 막 동네 사람들한테 세금 거두고 또 난리치기니까 다 없애버려라 그랬죠. 네. 여기가 서원은 이제 그 리더 역할을 했어요. 이 마을 집단을 이끌고 가는 이런 리더 역할을 했죠. 네. 그리고 또 뒤에 대롱나무가 있는데 대롱나무가 수령이 400년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호수라고 지정된 게 400년 돼 있어요. 네. 지금 여기 380년 됐는데 이게 보호수로 지정된 게 2008년이니까 한 20년 넘어가 400년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기 장판각은 우리가 서원에서 책을 만들때 목판을 보관하는 책을 찍어내는 목판을 보관하는 곳인데 지금 국학진흥원으로 다 옮겼어요. 우리가 세계의 문화유산도 있고 세계 기록유산이 있어요. 새마을 운동 기록이라든지 성정원 일기라든지 뭐 조선왕조 500년 새마을 운동 그런 기록들이 전부 세계유산이 됐어요. 기록유산이 됐어요. 여기도 유교 책판 해가지고 목판들이 다 국학진흥원으로 옮겼고요. 그 다음 본덕사에 모셔진 인물이 서해 류성룡과 서해의 셋째 아들 수원유진 두 분의 위패를 모셨어요. 본덕사의 사당에 모신 인물을 학덕과 일품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의 계자가 이 서원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서원마다 모신 인물들이 다른 이유는 윤중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다르기 때문에 도산서원에는 태계 이황과 그 1등 제자인 월천 조목 두 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거든요. 그리고 소수서원 아까 말했던 거기는 안양 선생을 모시고 주세궁이 건립을 했죠. 그렇게 이제 서원마다 이렇게 모신 인물이 다른 이유가 문중마다 존경하는 인물이 달라서 그렇고요. 서해 선생은 임진왜란 이순신과 권율을 발탁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많은 혁신적인 일들을 개혁을 많이 했어요. 노비들도 적의 목을 베어오면 면천을 시켜주고 또 세금도 이렇게 공납이라고 해서 특산물을 갖다 바치는 세금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힘들고 고달팠는데 그거를 쌀로 통일해서 내도록 장미법을 만들고 나중에는 대동법으로 전환이 됐죠. 네, 그렇게 세제개혁이라든지 군제개편이라든지 많은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32살에 문과에 합격했는데 10년 동안 승진을 못해요. 아무도 못하지 성격적으로 굽혀질 줄을 모르니 그런 이순신을 어렸을 때부터 눈여겨봐왔던 서해가 이렇게 급속 승진을 시켜서 임진왜란 탈춤을 제대로 추게 해주죠. 그렇게 인물을 알아보는 안목이라든지 글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서해는 뛰어났다고 해요. 태계 선생의 제자였거든요. 서해와 계만부 형제가 다 서해의 제자였는데 태계가 평하기를 그 수많은 제자 중에서도 서해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평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월천 조목이라고 태계의 1등 제자로 도산서원에 모셔준 그분이 서해를 되게 부러워했대요. 자기는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를 서해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들어가지고 되게 부러워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태계 선생이 이제 매화를 되게 좋아하셔서 도산서원에 가면 매화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홍매화, 청매화예요. 양쪽에 나무가. 도산서원에서 캐다 심었고요. 요거 무궁화는 이제 3일 만세 때 심었는데 토종 무궁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100년 넘은 무궁화예요. 꽃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작아요. 그리고 무궁화 뒤에 보이는 돌기둥은 불을 밝히던 정료대라고 하는 옛날에 전기시설이 없었잖아요. 예, 횃불을 밝히던 그런 곳이었고요. 서원에는 보통 정료대가 서로 두 개 있는 곳도 있지만 거의 보시면 하나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를 세우는 것도 다 뜻이 있다고 해요.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데 이 성리학자들은 그거를 용납이 안 되죠. 불사이군. 예, 하늘에 해가 두 개 있을 수 없다 해서 항상 정료대는 하나를 세우면서 그거를 표현했다고 해요. 해놓고 반대하면 목이 잘리는 순간이죠. 옛날에는 영모로 몰려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분성판이 있는데 갑신 3월 초 5일에 향사를 지냈어요. 여기 봄, 가을로 향사를 지내는데 3월에 지냈고 이제 9월에 지낼 거거든요. 초 5일은 이게 우리가 요즘은 일주일 단위로 넘어가지만 옛날에는 열흘 단위였어요. 하월, 병정, 모기, 병신, 인계 할 때 정일이 이제 5일이었던 거예요. 초 5일이 정일. 정일에 향사를 지내는 이유는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이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정일이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관료들이 많이 참석하라고 휴일을 택해서 향사를 지냈다고 해요. 정일이 휴일이어서. 그래서 여기는 초정일에 지내고 도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중정일에 지내고 이렇게 정일을 골라서 향사를 지낸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사당 옆에 보면은 정덕사 옆에 또 작은 건물이 있는데 저기는 전사청이라고 해서 그 제사를 향사를 지낼 때 제기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보관하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 고직사 앞에는 이제 화장실이 있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달팽이 화장실이 좀 드물게 남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복례문 옆에 보면 가마가 아직도 있어요. 가마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3개가 보여요. 가운데 있는 거는 4인교에서 4명이 들었어요. 저희 서원 원장님이 타던 건데 지금 말하면 성룡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제네시스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쪽에 2개는 이제 선생들이 타던 건데 2인교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 두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2인교는 좀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타던 거고 소나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가반대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도 2개가 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화물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사 지낼 때 장을 봐와서 옮길 때 그럴 때 사용했던 가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 갔고요. 그 다음에 부시 대통자가 이 아버지 부시 둘 다 여기를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서원이 이제 향사 제향 기능도 하고 또 이렇게 학교 교학 기능도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서원 중에 교학 기능을 하는 서원이 잘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풍산고등학교가 연계가 돼 있어서 여기가 풍산고등학교 전신이에요. 풍산고등학교는 과학, 수학, 영재들만 뽑아서 이제 100% 필수형으로 사립고등학교거든요. 거기 풍산금속이라는 재단에서 이렇게 풍산금속 많이 들어보셨죠? 박정희 대통령 둘째 딸이 형님했던 집인데 옛날에 토큰 버섯 타고 다닐 때 토큰도 주고 내고 총알이라든지 무기를 만들던 그런 회사인데 아직도 풍산금속은 장산업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유산은 저기 병산까지 다 포함해서 낙동강까지 다 포함해서 세계유산이에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산불이 나가지고 저쪽 산에 보면은 버진 핀 것처럼 둥글둥글 비어 있는 거는 불 튀어가지고요. 나무들이 타서 없어서 그래요. 한 3, 4년 전에 큰 불이 났어요, 여기에. 그래서 병산 뒤쪽에는 나무가 없어요. 네, 지금 앞에 가을이 되면 이 나무들이 주로 화력수가 돼가지고 단풍이 멋지게 들거든요. 그래서 요 만대로 이 칸칸이 이게 프레임처럼
이제 병풍처럼 이렇게 7폭 병풍이 될 수도 있고 11폭 병풍이 될 수도 있고 가을에는 예, 그런 풍경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대루에 올라가시면 좋은데 약간 좌측이 기울어서 지금 못 올라가게 하고 있어요.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백일홍은요 나무가 껍질을 다 벗어서 학자수 성비수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나무 속과 겉이 똑같다. 소리가 후동하지 않다. 속다르고 겉다르지가 않다. 성비 정신을 내포한다 해서 성비수라고도 하고 학자수라고도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노비수가 144구. 옛날엔 노비가 사람이 아니었고 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144구가 남아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렇게 지중들던 노비를 솔도노비라고 하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외도노비가 있었고 또 세금만 갖다 바치는 그런 노비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머물던 곳이 고직사였죠. 또 다른 거 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네, 앞에 산 이름이 병산, 병풍병자, 병풍을 펼쳐놓은 거. 요 골짜기가 7개거든요. 요 병산의 골짜기가 7개인데 요 만대루 칸도 7칸. 그래서 골짜기가 이게 병풍처럼 보인다 해서 가을 되면 멋지다고 합니다. 여기 위치가 앉아서 보면 하늘도 보이고 병산 산마루도 보이고 만대루 용마루도 보이고 낙동강 물까지 한눈에 들어와서 여기가 예, 서원의 백미라고 최태성 그 스타 강사가 예, 맨날 병산 서원 가보라고 맨날 그래 얘기하죠. 예. 네. 어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